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듣기 연습. 중국의 문화에 대한, 문화라고 하기보다 요즘 현상이라거나 또 중국의 살짝 이제 문화에 대한 문장을 2문장 가져왔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듣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먼저 자막을 보지 않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나갑니다. 周末，老王和几个老友聚餐，大家吃得心满意足，正准备结账。服务员买单，老李喊道。年轻的服务员走过来，微笑着说：“您好，请问是扫码支付吗？这边有我们的二维码。”老王一听，有点着急地掏出钱包：“哎呦，我还是习惯用现金，方便。”其他几位朋友都笑了。老张一边拿出手机熟练的扫码，一边打趣道：“老兄，你这可跟不上时代了，现在连菜市场卖菜的大妈都用二维码收款了，你这现金都快成文物了。”老王摇摇头，无奈又好笑：“哎，我这手机玩不转啊，看来不学不行喽，不然以后连饭都付不了钱了。”周末，中国学生小林带着他的 네, 꿈희망님 지금 오셨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제 한번 들었는데 어떠세요? 조금 문장 전체적인 내용이 좀 전달되셨나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周末，老王和几个老友聚餐，大家吃得心满意足，正服务员买单，老李喊。 다시. 周末，老王和几个老友聚餐，大家吃得心满意足，正准备结账。服务员买单，老李喊道。年轻的服务员走过来，微笑着说：“您好，请问是扫码支付吗？这边有我们的二维码。”老王一听，有点着急地掏出钱包：“哎呦，我还是习惯用现金，方便。”其他几位朋友都笑了。老张一边拿出手机熟练的扫码，一边打趣道：“老兄，你这可跟不上时代了，现在连菜市场卖菜的大妈都用二维码收款了，你这现金都快成文物了。”老王摇摇头，无奈又好笑：“哎，我这手机玩不转啊，看来不学不行喽，不然以后连饭都付不了钱了。” 네. 자,聚餐에 관련된 대화문 맞습니다. 내용은 어떠세요? 조금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건지 들리셨나요? 요새 QR코드로 지불을 하는데, 박성우님 좋습니다. QR코드로 지불을 하는데, 내용이 맞습니다. 중국이 요즘, 라올리가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라오장 친구가 타박 주고, 좋아요. 중국이 요즘 현금을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현금 거의 다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현금 결제가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지맨이 오셨네요. 싱가포르 여행 잘 다녀오셨죠? 아드님이랑. 네. 라올리가 안 배우면 안 되겠다고 동의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이 대본을 이제 보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제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멈추고 다시 볼게요. 이겁니다. 周末，老王和几个老友聚餐，大家吃得心满意足，正准备结账。大家吃得心满意足。心满意足하면 이게 아주 흡족감,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心满意足. 요것도 사자성어였었나? 잠깐만요. 사자성어였던 것 맞아요.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웠다라는 표현을 心满意足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가득 차고 어떤 의와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제 마음과 뜻이 다 만족스러웠다. 만족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 음식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다 만족스러웠다 할 때 心满意足 이렇게 표현합니다. 正准备结账 계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心满意足，正准备结账。服务员买单，老李喊道。年轻的服务员走过来，微笑着说：“您好，
请问是扫码支付吗？这边有我们的二维码。老王一听，有点着急地掏出钱包。老王一听, 라왕은 듣자마자 有点着急的, 좀 조급한 듯이 掏出钱包,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이제 지갑을 꺼내다 할 때 掏出 이렇게 표현합니다. 掏出钱包, 지갑을 좀 조급하게 꺼내 들었다. 哎呦，我还是习惯用现金，方便。 哎呦，我还是习惯用现金. 나는 역시나, 还是는 여기서 나는 역시, 난 그래도 习惯, 이게 좋다, 이게 여기에 적응됐다, 이게 더 좋다라는 뜻으로, 我还是习惯用现金. 나는 역시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적응되어서 이게 더 편리하다, 方便, 익숙하고 편하다. 네. 其他几位朋友都笑了。老张一边拿出手机熟练的扫码，一边打趣道：“老兄，你这……” 一边打趣道가 있죠. 其他几位朋友都笑了. 다른 몇몇 친구들이 다 웃었다. 老张一边拿出手机熟练的扫码. 장 아저씨가 또 휴대폰을 꺼내들어서 능숙하게 QR코드를 찍으면서 一边打趣道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打趣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약간 좀 놀리다, 골려주다. 약간 농담하듯이 약간 놀려주는 거 할 때 打趣道 이렇게 표현합니다. 打趣가 이제 좀 놀리다, 야유하다고, 道는 말하다는 뜻이죠. 약간 좀 놀리듯이 말했다. 手机熟练的扫码，一边打趣道：“老兄，你这可跟不上时代了。” 跟不上时代了. 시대를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 시대를 못 따라간다 할 때 跟不上时代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跟不上时代. 你这可跟不上时代了，现在连菜市场卖菜的大妈都用二维码收款了，你这现金都快成文物了。 자, 지금은 菜市场,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주머니도 다 QR코드로 돈을 받아. 你这现金都快成文物了. 원우 하면은 이게 문물, 한자 문물이죠. 즉 박물관에 전시할 만큼 아주 소중한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원우라고 하는데, 현금이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현금은 거의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로 이 전시품 되겠네,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快成文物了。老王摇摇头，无奈又好笑。哎，我这手机玩不转啊。我这手机玩不转啊，玩不转. 잘 다루지 못하겠다. 왈 이게 가시고 놀다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돌지 않다라는 부转하면은 내가 이걸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我这手机玩不转啊。看来不学不行喽，不然以后连饭都付不了钱了。看来보아하니 不学不行喽. 안 배우면 안 되겠네. 안 그러면 나중에 밥값도 계산 못하겠어. 连饭都付不了钱了. 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에서 조금 배워두면 괜찮은 표현은 아까 뭐였죠? 원우, 또 快成文物了. 그리고 玩不转, 내가 이게 잘 다루질 못하겠다. 手机玩不转了. 그리고 跟不上时代, 시대를 못 따라가다. 打趣 하면은 약간 좀 놀리듯이 말하는 것, 좀 놀리다, 야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打趣. 我还是习惯用现金. 나는 역시나 이제 현금 쓰는데 더 습관이 더 적응되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이고, 우리 두 번째 문장도 조금 중국 문화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周末，中国学生小林带着他的韩国朋友朴俊浩回家做客。林妈妈热情地泡了一壶上好的龙井茶，妈妈给俊浩倒茶，俊浩很有礼貌地用一只手接过杯子，妈妈笑着又给他倒满了。这时，小林悄悄对俊浩说：“在中国，别人给你倒茶时，要用手指轻轻敲敲桌子3下，这叫叩指礼，表示谢谢和尊重。”俊浩恍然大悟。下次林妈妈倒茶时，他赶紧用手指在桌面上哒哒哒轻叩了3下。林妈妈看了，开心地笑了。
这孩子，周末 네. 자, 여러 문장이었습니다. 무슨 주제로 이제 나온 문장일까요? 조금 빨랐죠, 이번에 이제 문장 있는 거 조금 빨랐습니다. 조금 내용이 전달이 되셨나요? 중국 친구가 한국 친구 데리고 집에 가서 차 마시는 예절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석에 들어갈게요. 자, 다시 나갑니다. 这是，不然以后连饭都付不了 아, 钱 이건 了。 첫 번째 문장. 자, 이제 나갑니다. 周末，中国学生小林带着他的韩国朋友朴俊浩回家做客。林妈妈热情地泡了一壶上好的龙井茶，妈妈给俊浩倒茶，俊浩很有礼貌地用一只手接过杯子，妈妈笑着又给他倒满了。这时，小林悄悄对俊浩说：“在中国，别人给你倒茶时，要用手指轻轻敲敲桌子3下，这叫叩指礼，表示谢谢和尊重。”俊浩恍然大悟，下次林妈妈倒茶时，他赶紧用手指在桌面上哒哒哒轻叩了3下。林妈妈看了，开心地笑了。这孩子周末 네. 자, 여러 문장이었습니다. 좀 들리셨나요? 아, 용정차 마시는 법. 오, 좋습니다. 저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3번 손가락으로 친다는 건지. 네, 중국 문화에 관련된, 예절 문화에 관련된 문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周末，中国学生小林带着他的韩国朋友朴俊浩回家做客。 주말에 중국 学生小林带着他的韩国朋友朴俊浩回家做客. 이건 쉽죠? 중국 학생 小林이 한국 친구 박준호를 집에 초대해서 집에 他的 데려왔다. 韩国朋友朴俊浩回家做客。林妈妈热情地泡了一壶上好的龙井茶。 林妈妈热情地泡了一壶上好的龙井茶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热情的 하면 아주 좀 열정이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또 정성을 담아서 泡了一壶 주전자, 한 주전자 용정차를 담았는데 이 롱징차 앞에 上好的가 붙었습니다. 이 표현 아마 우리 수업에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최상급의 최고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질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롱징차나 뭐 우롱차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좋은 거 있고 또 약간 조금 그냥 좀 저렴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최상급의 좋은 용정차 할 때 上好的 롱징차 이렇게 최상급 용정차 上好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등급이 있을 때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은 上好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하이라고 한 거 아닌가 착각하셨네요. 상하이다 롱징차라고 하요. 上好的입니다. 네. 자, 이어서 볼게요. 妈妈给俊浩倒茶，俊浩很有礼貌地用一只手接过杯子，妈妈笑着又给他倒满了。这时，小林悄悄对俊浩说：“在中国，别人给你倒茶时，要用手指轻轻敲敲桌子3下。”在中国别人给你倒茶时要用手指轻轻敲敲桌子3下. 이게 중국의 어떤 차 마시는 뭐 차든 술이든 이렇게 뭔가 나한테 뭐 누가 부어줄 때 사실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할 때 막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그냥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요거 손으로 탁자 이제 상을 3번 딱딱딱 두드리는 이런 예절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였나? 건룡 황제 때부터였었나?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이런 예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해요, 이걸. 안 하는데 한 연세가 좀 계시는 분들 60대부터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차를 마실 때 가끔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중국에 가서 차를 누가 부어줬는데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오 되게 예의가 바른 중국 예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在中国别人给你倒茶时要用手指轻轻敲敲桌子3下. 3번 이렇게 딱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这
这叫扣指礼。 이것을扣指礼라고 합니다.扣가 여기 두드리다입니다.指는 손가락이죠. 리는 예의라고 해서 扣指礼 하면은 이 딱딱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이걸 예의 이름이 扣指礼입니다. 表示谢谢和尊重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보통 3번 치긴 했더라고요. 아, 박성호님은 보셨구나. 네, 딱딱딱 이렇게 조금 저도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이렇게 하셨고, 일본에서도 저희 회사에 중국계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딱딱딱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잠깐만요. 뒤에 계속 볼게요. 表示谢谢和尊重。俊浩恍然大悟。 준하오 恍然大悟, 恍然大悟. 요거는 이제 굉장히 뭔가 어떤 큰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할 때 恍然大悟. 저는 못 봤어요. 꿈희망이 못 보셨구나. 네, 뭐 요즘은 잘 30, 40대도 잘 안 해요. 50대도 잘 안 할 걸. 한 60대 좀 연세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下次林妈妈倒茶时，她赶紧用手指在桌面上哒哒哒轻扣了3下。林妈妈看了，开心的笑了。这孩子，周末 네. 一只手 자, 여기서 마지막에 这孩子真懂规矩. 懂规矩는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어떤 예절, 어떤 규범 이런 걸 말합니다. 앞에다 동 이해하다를 붙였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절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이런 뜻으로 칭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真懂规矩. 근데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이고 예절을 잘 아네 하면은 조금 한국에서도 좀 신뢰가 될 수 있죠.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죠. 특히 10대, 20대 어린 친구한테. 그래서 真懂规矩. 참 예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할 때 真懂规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중국에서 차든 뭐 술이든 뭐 나한테 어쨌든 뭘 부어줄 때 손가락으로 딱딱 이제 탁자를 이렇게 치는 거. 너무 세게 탕탕 치면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살짝 상대방이 살짝 들을 정도로 하면 돼요. 扣指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거. 네. 술잔 그대로 건배할 때 딱딱딱 식탁 치기도 했고, 술잔 그대로 건배할 때. 그래요. 박성우님은 그거 자주 보셨나 봐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 아니신가요? 젊은 분들도 이런 예절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못 봤어요. 뭐 요즘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만날 일은 없지만 일본에서 만난 중국인들도 사실은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회사나 어떤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자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박성우님은 이제 직장 내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들 칼퇴하고 그렇죠. 네. 자,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요. 대화문 우리 또 이제 밑에 업체인 경우, 맞아, 밑에 업체. 그러니까 약간 우리 협력사 같은 그 사람들 우리한테 조금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런 예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직장 내에서 그냥 막 이제 회식하거나 이럴 때는 잘 안 해요. 네. 자, 대화문 이제 1대1 대화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또 어떤 주제로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화 나갑니다. 他画画时总是精益求精，一遍又一遍修改细节。没错，这种追求完美的精神值得我们学习。 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요즘 대화문에 사자성어를 하나씩 넣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자성어 하나씩 나가요. 요겁니다. 지금 아까 요건 첫 번째, 아까 제가 수업 자료를 이미 나가서 한번 바로 보여드립니다. 他画画时总是精益求精입니다.
이변又一변修改细节. 여기서 사자성어가 징이求精입니다. 징 이미 아주 정교한데 이는 더욱더 여기에 아주 정교한데 거기에 더욱더 더 정교함을 요구하다 라는 뜻으로 이거 중국어에서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데도 더 훌륭하게 하려고 하다. 더 잘하려고 애쓰다. 더 깊이 있게 연마하다.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사자성어로 징이求精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주 정교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정교함을 요구하다 라는 뜻으로 징이求精. 어떤 그림이든 어떤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용 빈도가 꽤 높은 사자성어예요. 징이求精. 一遍又一遍修改细节. 한 번 또 한 번 그런 디테일을 계속 수정해 나간다. 没错, 맞아. 这种追求完美的精神,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은 值得我们学习. 우리가 배워야 한다. 네, 이런 내용으로 대화한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他画画时总是精益求精，一遍又一遍修改细节。没错，这种追求完美的精神值得我们学习。他画画时总是精益求精，一遍又一遍修改细节。没错，这种追求完美的精神值得我们学习。 네. 자, 두 번째 대화문 들어볼게요. 他遇到问题从来不轻易放弃，总是锲而不舍地去解决。是的，所以他最后总能找到办法，挺让人佩服的。 네.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 더 들을게요. 他遇到问题从来不轻易放弃，总是锲而不舍地去解决。是的，所以他最后总能找到办法，挺让人佩服的。从来不轻易放弃,挺让人佩服的. 좋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건데요. 여기도 사자성어가 한마디 나왔어요.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他遇到问题, 그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从来不轻易放弃,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아니한다. 좋습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좋아요. 不轻易放弃, 放弃가 포기하다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할 때 不轻易放弃. 从来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사죠. 从来不轻易放弃. 总是锲而不舍. 요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여기 锲而不舍가 뭐냐면은 중도에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치, 이게 치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인데 뭔가를 새기면서 그걸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일을 하다. 절대 이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锲而不舍 이렇게 합니다. 절대 뭔가를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를 표현할 때 锲而不舍 요걸 굉장히 요것도 사용빈도가 높은 사자성어예요. 锲而不舍地去解决. 是的, 所以他最后总能找到办法. 그래서 그는 항상 결국에는 꼭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잖아. 挺让人佩服的.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다. 挺让人佩服. 佩服 이게 중국에서 좀 존경스럽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굉장히 참 한국에서는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존경이 사실은 한자로 번역하면 쭌징이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 이런 상황에서 쭌징이란 단어는 절대 안 씁니다. 쭌징은 어떨 때 쓰냐면은 앞에 나가 무슨 연설을 하면서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뭐 존경하는 선생님들, 뭐 이럴 때잖아. 尊敬的各位领导,尊敬的各位뭐来宾 이럴 때 보통 많이 쓰고 어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면서 挺让人 이럴 때는 尊敬 이럴 때 안 넣고 나는 그를 아주 존경한다 할 때 我很尊敬他 이럴 때는 조금 가능해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에서는 한국에서는 존경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佩服 挺让人佩服的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遇到问题从来不轻易放弃，总是锲而不舍地去解决。是的，所以他最后总能找到办法，挺让人佩服的。
네. 자, 세 번째 대화문 이제 볼게요. 세 번째 나갑니다. 他讲话总能出口成章，让人觉得很有学问。对，他从小就爱看书，积累了很多知识。 네. 이거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看书很多知识, 看书很多知识 들으셨네요. 그 앞에 문장은 뭘 말했을까요? 여자 말만 들렸네요. 책을 통해 엄청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앞에 남자가 한 말은 사자성어 하나 나가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讲话总能出口成章，让人觉得很有学问。对，他从小就爱看书，积累了很多知识。 여자 말은 他从小就喜欢看书，他从小就爱看书，积累了很多知识。 그는 말할 때 학식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 비슷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 积累了很多知识.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아왔다.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他讲话总能出口成章. 出口成章. 이게 뭐냐면은 出口 입에서 나오다잖아요. 추 나오다. 口 입이죠. 정은 되다. 장은 이게 문장의 원장이란 짱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아주 멋진 문장이 된다. 이런 뜻이요. 즉,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굉장히 말하는 것이 그대로 문장이 되다. 즉, 꺼내는 말이 아주 책에 실을 정도로 그런 학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좀 교양이 있고 좀 지식이 박식한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出口成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他讲话总能出口成章让人觉得很有学问.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학문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아주 학문이 있어 보인다. 对,他从小就爱看书. 맞아. 그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积累了很多知识. 많은 지식을 쌓았지. 네. 出口成章 요거 기억해 두세요. 사자성어 꽤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讲话总能出口成章，让人觉得很有学问。对，他从小就爱看书，积累了很多知识。他讲话总能出口成章，让人觉得很有学问。对，他从小就爱看书，积累了很多知识。 네. 자, 이제 네 번째 나갑니다. 네 번째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他每天坚持锻炼，真是持之以恒，所以身体一直保持得很好。没错，长期的习惯最可贵，比一时的努力更有效。 한 번 더 들어볼까요? 他每天坚持锻炼，真是持之以恒，所以身体一直保持得很好。没错，长期的习惯最可贵，比一时的努力更有效。 매일 운동한다. 장기적인 습관이 의식적인 노력보다 더 효과가 좋다. 좋습니다. 오랜 습관은 소중하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他每天坚持锻炼. 이건 괜찮죠? 그는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한다. 真是持之以恒. 이거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持之以恒. 아마 우리 수업에 나왔던 것 같아요. 持之以恒. 持, 견지하다. 坚持라는 持죠. 그것을 꾸준히 해서恒은 이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삼다. 라는 뜻으로 持之以恒 하면은 여기 사자성어로 그겁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계속하다.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다 할 때 持之以恒이라고 합니다. 所以身体一直保持得很好. 그래서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没错, 长期的习惯最可贵. 장기적인 그 습관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比一时的努力更有效. 일시적인 노력보다 더 효과적이지. 更有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持之以恒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每天坚持锻炼，真是持之以恒，所以身体一直保持得很好。没错，长期的习惯最可贵，比一时的努力更有。他每天坚持锻炼，真是持之以恒，所以身体一直保持得很好。没错，长期的习惯最可贵，比一时的努力更有效。 네. 자, 다음 문장입니다. 대화문. 오늘 대화문 주로 할 것 같네요. 자, 준비되셨죠? 또 나갑니다. 他今天演讲妙语连珠，把大家逗得哈哈大笑。是的，他真有口才，完全是即兴发挥的水平。 들리셨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나갑니다. 他今天演讲妙语连珠，把大家逗得哈哈大笑。是的，他真有口才，完全。 요것도 사자성어가 한 개가 나갑니다. 他今天演讲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여자 말이 좀 끊겼어요. 한 번 더 나갈게요. 지금 입담만 완전 즉흥적 수준. 오, 좋습니다. 그럼 비슷한 내용 나왔어요. 他今天演讲妙语连珠，把大家逗得哈哈大笑。是的，他真有口才，完全是即兴发挥的水平。 오늘 그의 발표가 용의 눈 같은? 용의 눈이 여기서 왜 나오죠? 용의 눈? 용의 눈 비슷한 발음이 들렸나요? 사자성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마 용의 눈으로 들으셨나 봐요. 자, 볼까요? 이겁니다. 演珠라고 한 것 같아. 珠. 演珠가 아니라 连珠. 他今天演讲 그의 오늘 연설이 妙语连珠입니다. 妙 기막히다. 유의는 언어 말이죠. 기막힌 말들이 连 연속되어서 주 구슬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연설을 아주 잘해갖고 아주 기막힌 표현들이 구슬처럼 줄줄이 나왔다, 이어서 나왔다. 이런 사자성어를 妙语连珠라고 합니다. 妙语连珠. 재치 있는 말이 계속 이어지다. 把大家逗得哈哈大笑.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이제 폭소하게 웃겼다. 把大家逗得哈哈大笑. 是的,他真有口才. 참 말재주가 참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거 말재주가 있다를 真有口才라고 합니다. 有口才. 完全是即兴发挥的水平. 즉흥적으로 하는 즉흥적인 그런 수준이야. 네. 즉흥적으로 하는 수준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妙语连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할 때 아주 뭐 그게 막 웃기는 말이든 아니면은 어떤 학문적으로 굉장히 뭐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연속적으로 사람들을 감탄시키거나 아니면 웃기거나 하는 그런 말들이 줄줄이 나올 때 妙语连珠라고 합니다. 妙语는 아주 기막힌 말이 구슬처럼 이어서 나오다. 이런 표현으로 妙语连珠.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今天演讲妙语连珠，把大家逗得哈哈大笑。是的，他真有口才，完全是即兴发挥的水平。 네. 他今天演讲妙语连珠，把大家逗得哈哈大笑。是的，他真有口才，完全是即兴发挥的水平。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대화문이에요. 이제 하나 더 볼게요. 他做设计总是别出心裁，每次的作品都让人眼前一亮。对，他的创意很丰富，总能带来新鲜感。 네. 좀 끊기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조금씩 끊겼거든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他做设计总是别出心裁，每次的作品都让人眼前一亮。对，他的创意很丰富，总能带来新鲜感。 别出 좀 어려웠어요? 创意很丰富总能带来新鲜感. 좋습니다. 그 부분 나왔어요. 앞부분에 사자성어가 들어간 표현은 조금 어려웠죠? 우리 볼게요. 他做设计 설계, 디자인
他做设计总是别出心裁. 别出 따로 나오다. 신사에는 이게 구상입니다. 구상 혹은 어떤 고안 할 때 신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항상 그 사람의 작품은 뭔가 기발한 생각, 남달리 새로운 것을 잘 생각해낸다 할 때 비에추 신사라고 해요.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항상 뭐 독특하게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거나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는 사람에 대해서 비에추 신才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他做设计也总是别出心裁每次的作品 매번 작품 都让人眼前一亮 眼前 눈앞이죠. 一亮 뭐 반짝이게 한다. 막 밝게 보이게 한다면 眼前一亮 하면은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게 한다. 너무 이제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서 정말 깜짝 놀라게 한다 할 때 让人眼前一亮. 对,他的创意很丰富. 그의 창의력은 아주 풍부해서 总能带来新鲜感. 항상 신선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做设计总是别出心裁，每次的作品都让人眼前一亮。对，他的创意很丰富，总能带来新鲜感。他做设计总是别出心裁，每次的作品都让人眼前一亮。对，他的创意很丰富，总能带来新鲜感。 네. 他做设计总是别出心裁每次的作品都让人眼前一亮 남자가 뭐라 한지 그 좀 어려웠죠. 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듣기예요. 벌써 10시 15분이구나. 자, 뒷부분에 조금 장문 몇 개 우리 볼까요? 첫 번째, 뜨거운 국을 거실로 가져가서 먹지 마. 혹시라도 카펫에 쏟으면 치우기 힘들어. 아주 생활적인 그런 표현이죠. 아이들이 막 뜨거운 국이나 뭐 이제 막 흘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거실에 가져다가设计를手机로 착각하셨구나. 设计. 네. 자, 뜨거운 국을 거실로 가져가서 먹지 마. 뜨거운 국은 热汤이라고 하면 돼요. 热汤. 자, 热汤 뜨거운 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고 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이렇게 갈 때는 동사를 뭐로 쓰냐면 端 쓰면 돼요. 端 이렇게 别把热汤带走客厅去吃带走라고 하네요. 뭔가 물건 이렇게 들고 할 때 端 带走는 그냥 물건을 이렇게 챙기고 가다 할 때 带走라고 하는데 带走 혹은 아이를 데리고 가다 하고 물건을 그냥 챙겨가다 할 때 따이를 쓸 수는 있지만 내가 국이 담긴 어떤 그릇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받쳐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레 받쳐서 가는 건 또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热汤别端到客厅喝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带到客厅喝 지매님도 带到客厅喝라고 하셨구나. 带走 带는 좀 어색해요. 보통 이제 그릇에 뭐가 국이 담겼거나 할 때는 또한 잠깐만요. 热汤别端到客厅喝如果到地毯打扫很难 지매님은 万一在地毯上用锅的话甩锅很难擦掉甩锅 锅는 여기 锅는 그거예요. 후라이팬이나 어떤 큰 어떤 요리를 하는 그거예요. 甩锅 用锅가 아니라 甩锅는 어떤 막 팬을 그냥 뒤집어 버리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우리 그릇이 보통 아이한테 하는 표현이잖아요. 보통 어른들은 보통 국을 들고 이렇게 거실에 가 뭐 먹다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문을 보면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대체로 아이가 이게 국을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액체가 담긴데 그걸 막 이렇게 그냥 무슨 물건 하나 책이나 우산 챙겨가듯이 휴대폰이야 이건 그냥 아무거나 훅 이제 챙겨가면 이럴 때는 따이거나 나왔어 하면 되는데 국이 담겨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또한을 써서 또한다오 端到客厅喝热汤别端到客厅喝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万一 만약에 바닥에 쏟아버리다면 洒地毯上洒 어떤 컵에 물이나 그릇에 어떤 액체를 쏟아버리다 할 때洒라고 합니다. 万一洒地毯上可就难清理了如果倒地毯倒在地毯上 在를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따오는 뭐냐면 쏟아버리다, 쏟다입니다. 뭔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물을 여기다가 쏟아. 뭐 남은 음료는 하수구에다 쏟아버려 할 때는 의도적으로 뭔가 쏟다 이거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조심하지 않아서 쏟아버리다 할 때, 흘려버리다 할 때는 따오보다는 싸를 쓰는 게 더 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洒地毯万一洒地毯上可就难清理了 打扫는 어떤 방 청소를 하다예요. 打扫 근데 보통 이게 뭔가 뭐 카펫에다가 뭐 흘려버리거나 그것만 이렇게 치우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방 청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방 청소를 하다 할 때는 打扫가 맞는데 어떤 아이가 어질러 놓은 무엇 때문에 그거 하나만 이렇게 막 치우다 할 때는 清理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万一洒地毯上可就难清理了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热汤别端到客厅喝万一洒地毯上可就难清理了 네, 洒 자, 두 번째 우리 한 문장 더 볼게요. 이 신발 오래 신으면 발이 까지니까 혹시 모르니 외출할 때 밴드 챙겨. 어떤 우리가 새로 산 신발 특히 구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을 때 며칠 동안은 막 발이 좀 뒤꿈치가 좀 까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이 신발 좀 오래 신으면은 오래 신는다는 게 그 신고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这双鞋 이 신발 这双鞋 좀 오래 신고 있다 할 때는 신발을 신다라는 동사가 穿이죠. 중국어는 옷, 바지 다 양말, 신발 다 穿입니다. 穿 오래 신다. 穿久了 하면 돼요. 오래 뒤에다가 오래라는 지오를 붙여서 这双鞋穿久了 그 다음에 발이 잘 까진다. 발이 까시다. 우리 수업에서 몇 번 나왔어요. 뭐라고 했죠? 穿久了 쉽게 容易 발이 까지다. 磨脚 라고 하죠. 磨脚 기억이 잘 안 나시죠? 磨脚 발이 까인다. 발이 까진다. 그래서 외출할 때 혹시 모르니까 밴드 챙겨. 밴드는 중국어로 创可贴라고 합니다. 创可贴 외출할 때 这双鞋穿久了胶皮就磨损了万一意外出门时带伤口片这双鞋穿久了会伤到脚以防万一外出的时候带上表带 表带란 표현도 있나요? 表带가 뭐지? 表带는 아닌데 시계줄인데 表带 밴드는 表带가 아니에요. 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거 创可贴라고 합니다. 创可贴 伤口贴도 가능해요. 伤口贴 伤口는 상처 거기다 붙이는 거 해서 伤口贴도 괜찮습니다. 这双鞋穿久了伤口片은 뭐 들어본 적 없는데 伤口片 片이라고 해요 요즘 伤口片 伤口片은 없어요 보자
샹코피에는라고는 안 해요. 샹코피에는 들어본 적 없어요. 샹코 티에 하든지 추앙커 티에라고 하든지. 네. 그리고 穿久了胶皮就磨损了라고 했는데 박성욱님 이거는 박성욱님 적어주신 문장 이런 표현이에요. 胶皮就磨损了 하면은 지금 이 원문의 표현은 내 그 신발 신음으로써 내 발의 살이 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박성우님이 적어주신 胶皮就磨损了 이거는 신발 그 가죽 자체가 오래 신으면은 가죽이 좀 이제 막 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胶皮 하면은 그 신발 가죽 그 실리콘인가 胶皮 하면은 그 뜻이잖아요. 아, 피부가 쓸린 느낌 주려고. 그럼 그냥 磨脚 하면 돼요. 磨脚. 어쨌든 신발 뭔가 쓸려갖고 발이 까지잖아요. 그걸 그냥 磨脚라고 하거든요. 磨脚 요 단어 하나만 쓰면 돼요. 발이 까진다. 신발 신어서 그 쓸려갖고 발이 좀 까지는 걸 磨脚 라는 단어로 쓰면 돼요. 胶皮就磨损了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신발이 막 닳아서 신발 가죽이 막 닳아 떨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이 까진다. 그래서 이제 밴드를 붙여라, 밴드 갖고 다니라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容易磨脚. 이 磨脚 우리 수업 시간에 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磨脚 이 단어 그냥 하나 쓰면 돼요. 그리고 외출할 때 出门最好 脚皮 脚皮로 하셨구나. 脚皮 그러면 보자. 아까 문장 어디 갔죠? 这双鞋穿久了脚皮就磨损了. 磨损 자체가 뭔가 닳아서 떨어지다라는 어떤 물건에 쓰는 거지. 손해보다 그러니까 모순이 뭐냐면은 제 느낌상 이거 발 껍질이 뭐 거기다는 모순 안 쓰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여기는 안 쓰는 것 없어요. 찾아봐도 저 들어본 적 없어요. 보통 이제 뭔가 톱니바퀴가 계속 움직이다 이렇게 물건 자전거 톱니바퀴도 어쨌든 무슨 톱니바퀴가 오래 작동하다 보면은 이게 닳아서 조금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책상 모서리가 뭐 오래 쓰면 이게 닳아서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물건이 오래 닳아서 그게 모서리가 뭐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된다 할 때는 모순. 보통 물건에 쓰는 거지 사람의 피부가 닳아서 어떻게 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안 써요. 모순은 다 물건입니다. 물건에다가 써요. 그래서 신발이 보자. 신발이 닳아 떨어진다. 正常鞋子磨损. 그러니까 신발이 닳아서 이게 어떻게 막 가죽이 벗겨진다. 이럴 때는 신발에다는 쓸 수 있지만 내 발이나 피부 이제 신체 부위에다는 이걸 안 써요. 磨脚 하면 돼요. 그냥. 네. 磨脚 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발이 이제 뭐 신발 오래 신으면은 이제 발이 좀 까진다 할 때 磨脚. 그래서 这双鞋穿久了容易磨脚. 出门最好 좋기는 가장 좋기는 带上创可贴以防万一. 혹시나 모르니까 以防万一 이게 지메린 잘 넣으셨네요. 以防万一 以防万一를 넣어주면 돼요. 这双鞋穿久了容易磨脚出门最好带上创可贴以防万一. 외출할 때 밴드를 챙기고 감으로써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라. 以防万一가 이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这双鞋穿久了容易磨脚出门最好带上创可贴以防万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우리 힐링 중국어는 이런 문장입니다. 没房的时候房子最好
没钱的时候钱最好，离别的时候相聚最好，生病的时候健康最好。穷人说有钱就是幸福，盲人说能看见就是幸福，乞丐说有饭吃就是幸福，病人说能活着就是幸福。目的达到后幸福吗？不一定。其实幸福是一种心态，是一种满足。记住，生活不在别处，当下即是全部。从现在开始，好好生活，善待自己。你安好，我无恙，便是最好。라는 문장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요거예요. 没房的时候房子最好，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제일 좋고, 没钱的时候钱最好，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제일 좋고, 离别的时候相聚最好， 이별할 때는 또 만나는 것이 제일 좋고, 生病的时候健康最好， 병에 걸렸을 때는 건강이 제일 좋다. 穷人说有钱就是幸福， 가난한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盲人说能看见就是幸福， 시각장애인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 그러고, 乞丐说有饭吃就是幸福， 乞丐는 거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거지는 밥 먹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 그러고, 病人说能活着就是幸福, 환자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런다. 자, 目的达到后幸福吗? 목표에 달성하면 행복할까요? 不一定,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其实幸福是一种心态, 사실 행복은 일종의 마음가짐이다. 是一种满足, 일종의 만족입니다. 记住生活不在别处, 기억하라, 삶은 다른 데 있지 않고 当下即是全部, 지금 현재가 바로 전부이다. 从现在开始好好生活, 지금부터 잘 살고, 잘 생활하고, 善待自己, 자신한테 잘 대해주라. 你安好, 我无恙. 당신이 평안하고 내가 우양하면 별일 없는 것이 便是最好.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상태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하라고. 善待自己, 내 자신한테 잘하라는 뜻이죠. 자, 이런 문장 아까 또 제가 우연히 보고 가져왔습니다. 没房的时候房子最好，没钱的时候钱最好，离别的时候相聚最好，生病的时候健康最好。穷人说有钱就是幸福，盲人说能看见就是幸福，乞丐说有饭吃就是幸福，病人说能活着就是幸福。目的达到后幸福吗？不一定。其实幸福是一种心态，是一种满足。记住，生活不在别处，当下即是全部。从现在开始，好好生活，善待自己。你安好，我无恙，便是最好。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